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쉘터 대표 양정호입니다. 저희는 좀 애니메이션 제작자 관점에서 저희가 웹툰 IP로 애니메이션화를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했는지, 그리고 시작하면서 장점과 곧 한계에 다다른 어떤 단점적인 부분들을 느끼고 어떤 식으로 좀 더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튜디오 쉘터라는 이름의 2D 애니메이션 제작사고요. 2009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곳에서 동아리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자가 거의 없이 현재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를 지나서 최근에 이제 리디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요. 현재는 3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2D 애니메이션 제작사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학생 출신이다 보니까, 학생에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인디 애니메이션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조금 더 신선한 감각을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만들면 좀 더 기존의 애니메이션과 좀 더 다른 부분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만들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생계에 대한 그 회사의 운영을 위한 방향성 때문에 커머셜 쪽으로 많이 진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간단하고 단순한 외주 작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뭐 다른 여타 플랫폼 사이트와 함께 IP를 가지고, 예를 들면 카카오 프렌즈나 라인 프렌즈 같은 IP, 훌륭한 IP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을지 같이 기획 단계를 같이 브랜딩을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들이 저희의 나중에 오리지널 IP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과 저희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저희는 애니메이션으로 보다 많은 창작자들과 관객들과 소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0초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운영을 했었고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거의 이제 7회 가깝게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이제 21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웹툰 특별 기획 전시를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한 층을 전부 다 이제 기획을 맡아서 했는데요. 조금 웹툰 전시랑은 다르게, 기존 전시랑은 다르게 웹툰 작가분들이 상당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힘들다고 저희가 주변에서 많이 듣기도 했고 기사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특별한 컨셉이 위로다. 그래서 관객들이 이제 되게 유명한 작가분들께서 많이 오셨는데요. 이제 스위트홈이라던가 치진 더 트랩, 유미의 세포들, 유명한 작가분들이 다 참여를 하셨고, 거기에 이제 메시지를 적어서 한 곳에 이제 부스에 붙여놓고 그걸 이제 저희가 전달드리는 그런 기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웹툰 작가분들께서 상당히 만족을 하시고 감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일정 이상 웹툰 작가분들도 많은 수익을 이렇게 버시지만 어느 이상 넘어가면은 그게 좀 오히려 동기부여보다는 힘든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는데, 일반 관객들의 어떤 정말 진심 어린 응원 메시지 등이 계속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시와 함께 저희가 킵드로잉이라는 프로젝트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 관객분들이 그 한 프레임씩 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애니메이션 가이드를 만들어 놓고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법적인 장르적인 부분들이 전혀 대중들에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보여주는 그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돌아가면 저희가 벌써 4년이 지났을 겁니다. 그때는 리코라는 회사가 없었고 네이버 웹툰에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뭐 보시다시피 이미지에서 그렇게 부담이 되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만들어내기, 애니메이션을 하기에 많은 동작들을 그려낼 수 있는 약간 쉬운 이미지인데요. 그래서다 보니 제 일상툰이나 개그툰 위주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업 목적성이 아주 뚜렷하게 시장성을 바라보고 시작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프로모션의 영역으로 조금 작업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총 만들어낸 게 100여 편이고 그 이후에 다른 스튜디오들이 협력을 하면서 거의 300, 400편에 가까운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었습니다. 다만 이제 한계에 바로 부딪힌 부분은 일단은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습니다. 이게 홍보 위주로 가다 보니까 되게 적은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수익성을 기대한 게 아니라 이제 네이버 웹툰의 이제 채널로 들어올 수 있게끔
홍보성 애니메이션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적은 예산이었어요.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거의 이제 한 프리랜서가 이제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만들어지긴 하나 프리 프로덕션은 완전히 부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원작이 애니메이션화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캐릭터라던가 뭐 서사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아닌 단순히 캐릭터들이 움직이고 목소리가 입혀지는 과정, 이것만 해도 벅찼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작에서 다른 재미를 찾기보다는 생명력이 부여됐구나라는 것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은 있었습니다만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됐었죠. 그리고 한국 애니메이션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산업에서는 항상 큰 과제가 있는데요. 어떤 큰 애니메이션이 나올 때도 한국 애니메이션 이제 성공하나? 막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애니메이션 퀄리티라던가 아니면 그 사업의 어떤 그 크기 때문인지 몰라도 한국 애니메이션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까지는 접근하지 못했었던 작품들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단점들이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프로모션 비디오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편 형식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연애 편지라고 네이버에서도 10회밖에 진행을 10회로 완결이 되는 작품이었지만 상당 부분 이제 어떤 이슈가 됐었던 작품이고요. 랜덤 채팅의 그녀도 네이버에서 계속 상위권이었던 작품입니다. 연애 편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에서 따로 프로모션 형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랜덤 채팅의 그녀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데 작가분께서 수익이 많이 나시다 보니까 단순히 팬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자기 사비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됐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간단한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잘못 들어갔습니다. 랜덤 채팅의 그녀가 아니라 연애 편지 프로모션 비디오입니다. 전화 오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 꺼보시구나. 이곳에 와서 말을 건네준 첫 번째 친구. 두 번째 편지를 찾아줘. 눈을 감고 앞으로 5걸음, 오른쪽으로 7걸음. 모든 장소는 들어가기 위한 방법이 달라.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도 궁금해. 이렇게 다정한 내가 누군지. 언젠가 꼭 고맙다고 말할 거야. 드디어 찾았다. 네, 연속해서 랜덤 채팅의 그녀 프로모션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눌러야 되나? 나를 안아줘요 너무 외로워요 그대 뒤에 숨은 그댈 봐요 나를 안아줘요 너무 외로워요 그대 뒤에 숨은 그댈 봐요 매일 아침이면 숨이 가빠와요 숨은 그림찾기 슬퍼져요 누구의 표정에서 누구의 마음으로 내일은 어떤가 하며 준비되죠 이제는 모두 벗고 웃어요 내게 남은 힘줄 수 있으니 나를 믿어요 그 상처까지 내게는 모두 힘이 되어줘요 그댈 알아요 내 마음속으로 달려와 줘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프로모션 비디오로 그게 이제 공개되자마자 100만이 다 넘어가는 숫자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반 대중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이게 사업적으로 꾸려진 것도 아니고 단순히 프로모션 비디오를 만들어내기 위한 예산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은 그쳤습니다만, 연애 편지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웹툰 이제 리코에서 직접 스튜디오 N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된 극장판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프로젝트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라프텔이라는 이제 OTT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오리지널로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 전에 놓쳤던 것들을 한번 해보자. 여유롭진 않지만 그 전에 놓쳤던 것들은 아주 이거 슈퍼시크릿도 북미에까지 진출할 정도로 되게 인지도가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많이 높은 작품을 애니메이션화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나? 이런 정도에서 멈췄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가면 애니메이션다운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감독을 제대로 이제 임명을 하고 이제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이 들어갔죠. 애니메이션화가 됐을 때 원작과는 다르게 어떻게 가면 좋을지,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여야 하는지, 그리고 서사가 원작에서 좀 더 아쉬운 부분들을 어떻게 보강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꽤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더빙도 되게 다르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성우분들이 많이 바쁘시거든요. 많이 몸값도 높으시고, 그래서 시간이 되게 이제 아까우신 분들인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애니메이션 톤을 벗어나고자 성우분들이랑 약간 티격태격하면서 되게 힘들게 진행을 해왔어요. 근데 성우분들께서도 새로운 캐릭터로 연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일종의 그 팬덤을 가지고 있는 많은 매니아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성우분들도 만족을 하셨고, 다만 여기서 이제 성과적인 부분에서는 이 슈퍼시크릿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주셨지만, OTT 플랫폼이 아주 작은 것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자 지금 현재는 이 슈퍼시크릿 같은 작품은 일본 아마존 프라임에 이제 계약이 돼서 지금 연재를 하고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번져 나가면서 완성도가 있는 작품을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 추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예산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예산도 일반 애니메이션, 국내에서 제작되는 애니메이션의 5분의 1, 넷플릭스로 치면은 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BEP를 넘어서기가 좀 힘들어서 시즌2는 불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BEP를 단순히 어떻게 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저희가 영상에 관련된 수익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이랑은 다르게, 아니메랑은 다르게 캐릭터에 대한 라이센스도 없고, 그러다 보니 사업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기가 힘든 거죠. 머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굿즈를 판다거나 이럴 수가 없었던 구조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웹툰이 애니메이션화가 된다면, 물론 지금 일본 제작위원회 같은 경우는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힘들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보다 좀 더 진보된 모델이 국내에서 나오지 않을까, 꼭 나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애니메이션에 대한 산업도, 웹툰과 연계되는 산업도 충분히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쟁 콘텐츠가 아니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국내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드라마와 영화 이런 것과 이제, 그리고 마블 이런 쪽과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작에 대한 차별화된 부분은 영화나 드라마도 좋지만, 이 캐릭터가 온전히 모습 그대로 옮겨지는 건 애니메이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지 애니메이션적으로 애니메이션으로 홍보가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굿즈 사업이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머천다이즈 사업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웹툰 IP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게임으로 가거나 영화로 가거나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잘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 원작에 대한 이해와 캐릭터에 대한 부분이 애니메이션적으로 어떻게 잘 녹아들 것인가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제작사분들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 아니메 시장이 전 글로벌적으로 23조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웹툰이랑 애니메이션은 적지만 웹툰을 포함해서 국내 시장이 1조를 갓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니메 시장을 따라잡거나 혹은 그 이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하려면 애니메이션에 대한 산업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드라마나 이런 게임도 당연히 있겠지만 애니메이션을 완전히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뭐 음악이라던가 영화 등은 항상 이제 많이 발전됐다고, 글로벌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KN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아직 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웹툰과 함께 성장 모델을 계속 꾸려 나가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좀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앞으로 애니메이션화에 대한 필요한 담론을 몇 가지 이제 뽑아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일단은 영유아 애니메이션 시장은 계속 좁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그리고 저출산 문제로 되게 심각하게 지금 시장이 좁아질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이 웹툰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시장은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대단히 긍정적인 어떤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13세부터 29세, 마치 그러니까 웹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게 많은 인구들과 함께 이 시장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P 지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보았듯이 이제 뭐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20년, 30년 가는 IP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웹툰도 IP의 지속적인 어떤 생명력을 위해서는 애니메이션화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한국 애니메이션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십수년 전에 태권브이라던가 뭐 둘리라던가 이런 애니메이션이 이제 세대가 지나고 거기에 어떤 레거시를 계속 뭔가 활용을 하기도 했었지만 나중에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이 웹툰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아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던, 그러니까 우리가 오덕이라던가 오타쿠라고 부르는 매니아층이 어쩌면은 더 싫어하는 작품이 될 수도 있어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은 이런 게 아니야. 왜냐면 더 대중들에게 많이 어필이 됐고 기대했던 애니메이션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투자사, 제작사, 배급사가 모두 이익 보는 모델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은 이제 제작사가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느냐, 어떤 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의 모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예산 이상의 열정이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애니메이션이 잘 됐을 때, 사업이 잘 됐을 때 그 부차적으로 들어오는 추가적인 수입에 대한 예상을 좀 희망이라도 품어야 더 애정을 쏟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모델이 아직 국내에는 자리 잡히지 않아서 이 모델에 대한 그 빌딩이 아주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그러니까 이제 영유아 애니메이션을 지나서 하이틴 이상 타겟의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한 방향성을 새로 고려를 해봐야 될 때입니다.
이 전체적인 이 전체를 축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러니까 웹툰에서 애니메이션 하될 때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보여질까 작품에 대한 그리고 감독의 훌륭한 자질 이런 것들이 가장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제작적인 관점에서 계속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제작할 것이 아닌 이 국내에서 많이 어필이 되고 그게 이제 나아가서는 글로벌적으로 어필이 되려면 감독 한 명의 그리고 그 이제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의 애니메이터 창작자들이 얼마큼 애정을 쏟아부을 수 있느냐 이런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는지에 대해서가 가장 시급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